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관망장세 계속 이걸 기다리고 저걸 기다리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번 주는 파월 의장의 입에 다시 주목하고 있었는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나가서 변한 건 없다. 우리는 기조대로 가겠다는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시장은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면서 주가는 올랐습니다. 우리도 이제 어제 3일 만에 주가가 좀 오른 상태고요. 미국 증시 반응을 좀 보면요. 다우지수는 0.3%가량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좀 더 올랐습니다. 0.75. 기술주들이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S&P 500이 사실은 장중에 3,0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꿈의 지수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3,0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최근에 며칠 이제 이 연중 최고치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종가가 최고치는 아닙니다만 정말 꿈의 3,0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코스피로 환산한다면 글쎄 어느 정도 될까요? 3,000포인트는 좀 무리라도 최소한 이전의 고점 2,600 넘어서 한 2,700, 800 정도는 우리도 가 있어야 좀 키 맞추기를 하는 건데 미국만 가고 우리는 못 가서 좀 아쉽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해서 또 시장에 미칠 영향들, 또 대일 관계 긴장감 이런 것도 남아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풀어야 될지 출발 마케돈 일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 속에서 시장의 신호를 잘 감지해야 합니다. 마켓 시그널,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파월 의장 발언부터 정리를 해봐야죠. 이번 주에 가장 기다리던 이슈였으니까요. 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내릴 걸로 받아들였는데 추가적인 호재가 되겠습니까? 일단 걱정하는 건 좀 지나갔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 걱정했냐면 금리를 내릴 거는 알고 있었는데 50bp 내리냐 25bp 내리냐. 시장은 25bp를 기대하다가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서 25bp 내릴 확률이 뚝 떨어지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거든요. 파월 의장이 크게 특이한 멘트를 한 건 전혀 없었어요. 기존의 경제 이렇게 무역 갈등 때문에 경제 압력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다 인플레이션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무역 협상이 잘 이제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가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기대했었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7월 달에 당연히 금리 내리겠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시장은 다행스럽게도 이제 반등에 나서주면서 아직 상원은 남았지만 상원 남았지만 갑자기 말 바꾸기나 뒤집기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면 그렇죠. 대충 힌트는 다 얻었다라고 보고 시장은 가던 길을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달러 가치를 좀 낮출 그런 방안들을 찾아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마침 많이 오르고 있던 달러 인덱스도 어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런 영향도 있었겠죠. 국제 유가도 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권 금리도 사실 최근에 이제 좀 오르던 추세에서 살짝 멈추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거든요. 시장은 예상하던 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 의원들이 파월 의장에게 그러면 금리를 50bp를 내릴 가능성도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답변을 피했습니다. 결국 이제 사실은 지금 상황상 금리를 내릴 것은 조금 더 명확해졌는데 50bp를 내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25bp 정도, 한 단위가 정도 내린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걱정은 그거였거든요. 25bp 내리는 거는 거의 확실할 거고 파월 의장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의회에 나가서 이상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시장이 그러면 25bp 내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경질적인 반응은 안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크게 걱정거리는 하나 덜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답이네요. 그렇죠. 그걸 해서 시장이 금리 인하 스텝이 늦을 걸로 해석을 했다면 밀렸을 텐데 어제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말씀이십니다.
국내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는 방안이 다시 재점화됐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거래세 폐지 논의가 있다가 이제 세율을 좀 낮췄잖아요. 아주 조금 낮췄죠. 네. 근데 이제 정부는 단계적으로 낮춰가겠다는 건데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해서 사실 증권거래세법이 쉽게 폐지되겠느냐 이건 뭐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증권주들이 좀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네.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되면 거래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래세를 없애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 이게 조세 원칙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손실을 보고 팔아도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0.3%. 이게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세가 폐지되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하는데 2021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단타하던 분들은 조금 매매에 신중해질 수가 있겠죠. 매매에 신중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거래세가 없어지면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시타델이라는 미국의 이제 운영사에서 이제 멜린치 창구를 이용해서 초단타 거래를 했거든요. 그때 맞아요. 뭐 언론에서도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스몰캡 종목 중에 멜린치가 들어오는 게 오른다, 급등한다. 뭐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됐는데 지금 이게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 단계에 있는데 뭐 단타 매매, 초단타 매매한다고 이게 뭐 잘못된 거다. 근데 뭐 시장을 좀 조작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래세가 이런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초단타를 계속 뭐 1초에 10번씩 매매를 일으킨다. 비용이 드니까. 그렇죠. 뭐 같은 가격에 샀다 팔았다 하더라도 거래세가 지금은 뭐 매매 수준은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매매 수준은 없으니까. 근데 거래세 0.3%가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에는 조금 취약할 수 있다는, 외국계 자금 공격에는 조금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은 조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단타 매매가 줄어들고 이제 장기 투자 이런 것들이 정착된다. 아무래도 이제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 때문에 매매에 신중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장기 투자가 정착이 된다라고 본다면 건전한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금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발의안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통과된 게 국회에서 통과된 게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가능성도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논의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여기서 나오는 세금이 꽤 만만치 그러니까요. 않거든요. 정부가 그거를 그다음에 이제 여당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논의는 계속 있을 거고요. 그거와 좀 결은 조금 다르지만 나온 길에 그러면 증권주 얘기를 조금만 해볼까요?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증권사들의 채권 쪽에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거다 상반기에.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증권주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증권주에 대한 하반기 기대감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거 거래세로 증권회사가 돈을 그렇게 크게 벌지는 않습니다 요새. 구조가 이제 그렇죠. 그렇죠. 무료 수수료가 굉장히 많고 IB라든지 이런 쪽에서 돈을 많이 버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고 지금 금리가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금융 쪽에서는 사실 은행주나 보험주는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증권주에서는 트레이딩 수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반기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증권거래세 문제 때문에 증권주를 판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지수가 올라가면 어차피 지수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라고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일본의 경제 보복 얘기는 뭐 잠깐이라도 좀 언급을 좀 하고 가야 될 상황이어서요.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도 나서고 정부도 나서면서 점차 좀 긴장이 갈등되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금 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 일본. 저는 사실 이게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봐요. 센티멘트 거의 심리거든요. 일본이 막연히 뭐 투자자들도 EUV 장비가 뭔지도 모르면서 뭐 반도체가 공장이 멈춘대. 어떤 언론들은 이제 이것 때문에 멈춘다는 거 아니고 반도체 공장이 잠깐 멈추면 몇 조 손실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규제하는 게 지금 디램이란 낸드 생산하는 거랑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업체에는 가장 문제는
재고거든요. 재고가 막 2개월치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공장 멈춘다고 뭐 실적 그러니까 못 만든다고 못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언론에서 일본이 어떻다, 확장되면 어떻게 한다, 화이트리스트 국가하면 뭐 1000개를 막을 거라더라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심리에 영향을 좀 미치는 건데 조금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엊그저께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낸드 가격을 이제 올릴 것이다. 뭐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을 하면 역으로 반도체 가격이 그러니까 생산의 차질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어찌 됐든 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반도체는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반도체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가격 하락이거든요.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혹시 뭐 나비 효과라고 해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더 좋은 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반도체 수출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뭐 3개월 뒤에 하겠다. 뭐 이제 허가를 3개월 뒤에 내주겠다. 이제 시간 문제인데.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심리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이제 이번 주 초에 흔들렸는데 좀 빠르게 정상화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주들도 회사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재고 줄이고 감산하는 것 아니야? 뭐 그런 기대감들로 이제 반도체주가 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한 이틀 굉장히 강세였었죠. 얘기 나온 길에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특별히 또 하이닉스 반도체주를 사고 있고요. 기관은 반면에 정유화, 경기주를 좀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패턴에서 좀 얻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외국인들은 뭐 사실 일본이 규제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된다라고 봤으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겠죠. 현물을 그렇게 샀을 리가 없겠죠. 예.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하는 거는 선물 쪽의 매도였거든요. 그거는 시장의 해지 차원이었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상승하는 건데 낸드 가격이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낸드 쪽에서는 적자가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사실 이게 뭐 공급이 우선이냐 수요가 우선이냐 이거는 경제학에서 뭐 몇십 년, 뭐 100년 이상 싸워오고 있는 문제긴 한데 이런 과점 시장에서 공급을 조절한다라고 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그래서 충분히 이제 적자도 나고 있고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그런 이제 반응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가격도 많이 하락했고 기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유화학도 기름 없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가지의 문제들이 있어서 국내 정유업체들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일단은 이제 두바이유와 WTI의 가격 괴리가 있었습니다.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중동 문제 때문에 많이 올랐고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중국에서 이제 WTI를 많이 사줬는데 미국 기름을 그게 싹 끊겼어요. 이제 무역 전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WTI가 올라가는 것보다 두바이유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랐거든요. 우리나라는 두바이유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제 무역 협상이 잘 되면서 그 괴리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제 마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되면 IMO 2020 규제라고 해서 배들이 벙커시유를 못 쓰고 뭐 이제 중질유, 경유 같은 것들을 써서 움직여야 되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좀 노리는 게 아닌가 기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에 얘기를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두 가지 질문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소형 게임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플레이위드라는 종목은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난리가 났더군요. 한 달 전에 한 7,000원 하던 게 지금 5만 얼마 와 있더군요. 그게 이제 게임주 가운데서도 중소형 게임주는 잘 가고 대형주들은 좀 주춤하고 그러는데요. 게임주에 대한 시각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보고요. 그쪽으로 좀 쏠리면서. 그렇죠. 업종이 좋으면 넷마블 이런 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넷마블은 죽고 있고 뭐 이 플레이위드만 이렇게 된다는 건 사실 조금 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플레이위드 올라가니까 뭐 어제
뭐 다른 게임주도 중소형 게임주도 덩달아 올라가는데 그들은 뭐 성공한 게임은 아니거든요. 지금 로안 M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글 순위 1위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좀 플레이비드 거죠, 로안 그렇죠. M이. 네. 너무 과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네. 전략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월 의장의 일차적인 생각은 확인을 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는 충격에서 정상화가 됐다. 예. 오늘은 또 이제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시장 전략은요. 네. 네, 뭐 만기일 매도 압력 크지 않을 것으로 네. 보고요. 외국인 이제 베이시스나 수급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베이시스도 뭐 크게 뭐 악화되어 있거나 벌어져 있거나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차 안정되어가는 단계이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조금 관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뭐 일본 문제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는데 네. 냉정하게 봤을 때 크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 사람 심리라는 게 알 수가 없거든요. 언제 좋았다가 막 나빴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어떤 발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관망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 반등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종목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수급과 함께 한쪽으로의 쏠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게임주라든지 이제 뭐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뭐 그런 종목들, 소재주들 이런 쪽들이 좀 이제 급등락하는 그런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고민들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